정부 들어와서 현재 감세 규모가 63조 2천억을 돌파했고요.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48조 때보다도 더 심하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만 지금 천문학적인 감세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감세를 통해서 세수 결손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서민 중산층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가 특히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감세가 정부 정책 때문에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재정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재정에 이 감세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결국 재정이 GDP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감세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봤더니 GDP 생산 관련해서 2022년 4분기에는 0.9포인트를 기여했는데 4분기에는 0.4로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에는 드디어 우리 재정이 GDP에 미치는 기여도가 빵. 심각합니다. 전혀 국가 재정에 국가 성장에 기여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이 됐다. 이게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 사태 때문에 결국 경제에까지 먹구름을 끼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네, 2년 연속 이런 상황인데 세수결손 청문회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생각이 얘기인데요? 듭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정말. 네, 나라 국간이 거덜난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짧게 그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부자 감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서민 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계란, 식용품 등 이 집중관리 7대 생필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다고 하죠. 네, 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이 있는데요. 계란, 식용유, 화장지, 라면, 우유, 밀가루, 설탕 등 7대 생필품 가격이 지난달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소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다소비 가공식품 27개 판매 가격을 봤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오른 것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정부는 물가가 현재 안정 기조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란도 3.4% 올랐고요. 뭐 식용유도 올랐고 뭐 등등등 올랐고요. 3월에 비하자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10.7% 계란도 5.7% 오르는 등 사실은 주요하게 서민들이 많이 쓰는 신선식품, 생활식품, 필수품들은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지표만 믿고 물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달이 8월인데 8월 금통일을 앞두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점치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네.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끝에 가서 다시 꼬리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물가가 도로 튀게 되면은요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관리를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바탕 속에서 금리 관련한 문제도 유기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